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 몽펠리에 대 모나코. 몽펠리에 프랑스 현재 1부 18위입니다. 몽펠리에는 4-3-3 시스템을 선호하지만 최근 5경기 무승 1무 4패로 경기력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바니에가 중원을 이끌며 분투하고 있지만 동료들의 지원 부족과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스와 알타마리가 공격에서 기회를 만들고 있으나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를 뚫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다빈과 줄리앙 등 주요 수비 자원의 부재는 상대 공격진의 침투를 막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나코 프랑스 현재 1부 3위입니다. 모나코는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하며 엠볼로가 최전방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연계 능력을 통해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앙리우슈와 벤세기르는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수비 전환 시 집중력 저하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살리수와 캐러가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조직력의 허점으로 인해 실점 위험이 존재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 모두 결장 이슈와 부진한 최근 경기력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몽펠리에는 홈에서 수비적인 대응과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반면 모나코는 엠볼로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양팀의 저조한 득점력으로 인해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 프랑크푸르트 독일 현재 1부 3위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프라이부르크전 4-1 승리로 공격력 회복을 알렸습니다. 교체의 창의적인 경기 조율과 마르무시의 폭발적인 움직임은 공격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수비진의 약점이 뚜렷합니다. 코우와 크리스텐센의 수비 조합은 불안정하며 윙백들의 과도한 공격 가담은 뒷공간 노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독일 현재 1부 10위입니다. 도르트문트는 4-2-3-1 시스템으로 공격력을 극대화하며 기라시와 브란트의 연계 플레이가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 3패로 수비의 불안정이 두드러졌습니다. 슈로터베크와 찬의 중앙 수비는 흔들리고 있으며 측면 수비에서도 벤세바이니의 실수가 잦다. 중원 조율이 부족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랑크푸르트는 홈 이점과 공격진의 상승세를 기반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려 하지만 수비의 약점은 도르트문트의 빠른 전개에 취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르트문트는 공격에서 강점을 보이겠지만 수비 붕괴와 중원의 연결 부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의 수비 불안으로 인해 다득점 경기와 팽팽한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 AS 로마 대 제노아. 로마 이탈리아 현재 1부 10위입니다. 로마는 3-4-2-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디발라와 펠레그리니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공수 양면에서 안정감을 보였으며 특히 파르마전 5-0 대승으로 공격력과 조직력을 증명했습니다. 최전방의 도브빅은 피지컬을 활용한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살레마커스와 앙헬리뇨의 측면 돌파는 로마의 주요 득점 루트입니다. 다만 볼로냐전에서 나타난 수비 집중력 부족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노아 이탈리아 현재 1부 11위입니다. 제노아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 안정감을 강조하며 드 윈터와 바스케스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이 강점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강등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피나몬티가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창의적 지원이 부족해 득점 기회를 자주 놓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미레티와 토르스비는 높은 활동량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전환이 제한적입니다. 로마의 공격적인 측면 전술에 맞서기 위해 방어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마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노아는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겠지만 창의성 부족으로 로마의 공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가 근소한 점수 차로 승리하며 언더 2.5 기준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로 된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합니다.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함께 떠들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즐거운 베팅하실 수 있게 멤버방에서 소소한 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분석. 벌리 대 선덜랜드. 벌리 잉글랜드 현재 2부 2위입니다.
벌리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환이 특징입니다. 최근 블랙번과 레딩을 상대로 연승을 기록하며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에스테브와 험프리스의 안정적인 수비 조합은 벌리의 실점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골키퍼 트라포드도 결정적인 선방으로 뒷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플레밍이 핵심으로 연계를 통한 찬스 메이킹을 이끌고 있으며 사르미엔토의 측면 돌파는 벌리의 주요 공격 루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레소로와 램지의 부재는 공격 전개에서 변수를 줄 수 있습니다. 선덜랜드 잉글랜드 현재 2부 4위입니다. 선덜랜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아우시치와 이시도르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최근 리그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나 스토크시티와의 FA컵 탈락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우시치는 창의적인 패스와 공격 전개 능력으로 중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조벨링엄과 닐의 조합이 수비적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팜과 오니엔이 이끄는 수비진은 상대의 빠른 역습에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좌측 풀백 알레세의 불안정한 포지셔닝은 상대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벌리는 홈에서 강력한 수비력과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덜랜드는 아우시치의 창의성으로 벌리의 수비를 공략하려 하겠지만 벌리의 안정적인 수비와 트라포드의 선방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벌리가 근소한 점수차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5번째 경기 분석. 릴 OSC 대 OGC 니스. 릴 프랑스 현재 1부 5위입니다. 릴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데이비드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단조로움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앙드레와 고메스는 빌드업에서 안정감을 주지만 창의적 플레이가 부족해 공격의 다양성이 결여된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차례 무승부를 기록하며 결정력 문제를 드러냈고 측면에 카벨라와 아코르 아담스의 활약도 기복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수비 안정성이 돋보이지만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니스 프랑스 현재 1부 4위입니다. 니스는 라보르드를 중심으로 빠른 공격 전환과 압박을 활용합니다.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며 라보르드는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은돈벨레와 부다위는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전방 압박으로 팀의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측면 공격이 다소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주요 자원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팀의 전체적인 경기 운영은 꾸준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릴은 홈 이점을 살려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겠지만 공격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니스는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자원 결장으로 인해 화력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무승부와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6번째 경기 분석. 카디프시티 대 스완지시티. 카디프시티 잉글랜드 현재 2부 21위입니다. 카디프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최근 와퍼드와의 1대1 무승부에서는 구타스와 체인버스를 중심으로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원의 앤디 리노모타와 알렉산더 로버트슨은 공수 전환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팀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메이테와 코릴이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로빈슨의 결정력 부족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홈에서의 수비 강점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완지 시티 잉글랜드 현재 2부 12위입니다. 스완지는 공격적인 4-2-3-1 시스템을 선호하며 중원의 그라임스와 프랑코가 빌드업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팀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비포트닝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측면의 컬랭과 엄지성이 폭넓은 움직임으로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페데르센의 부재가 조직력 약화를 초래하며 사우샘프턴전 0대3 패배에서 허술한 수비와 전환 속도가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카디프는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스완지의 공격적인 운영에 맞서 경기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완지는 공격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약점이 두드러져 카디프의 공세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주요 결장자가 있어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카디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7번째 경기 분석. 미롤 FC 대 헐시티. 미롤 잉글랜드 현재 2부 14위입니다. 미롤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최근 FA컵에서 다게넘을 3대0으로 꺾으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으나 리그에서는 공격의 세밀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원의 사빌과 데노르는 경기 조율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이바노비치가 고립되는 장면이 잦아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탄강가는 수비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쿠퍼의 부재는 전체적인 안정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헐시티 잉글랜드 현재 2부 23위입니다.
헐시티는 4-4-2 포메이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며 최근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3-3으로 비기며 공격진의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알자테와 슬레이터는 높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을 지배하며 페드로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은 존스와 맥로클린이 조직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실점 위험이 큽니다. 돈커스터와의 FA컵 패배는 집중력 부족과 수비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럴은 홈에서 수비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경기를 신중하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헐시티는 공격적인 운영과 빠른 전환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수비 조직력 부족이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팀 모두 주요 결장자가 많아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미럴이 근소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8번째 경기 분석. 지로나 FC 대 세비야 FC. 지로나 스페인 현재 1부 8위입니다. 지로나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의 안정감과 측면 공격력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최근 알라베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자신감을 회복했지만 강팀을 상대할 때 수비 전환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메오와 반더 비크는 볼 배급과 전방 압박에서 강점을 보이며 치앙코오는 창의적인 돌파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전방 루이스의 득점력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비야 스페인 현재 1부 13위입니다. 세비야는 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만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발렌시아와의 1-1 무승부에서는 볼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주도권을 잡았으나 결정적인 찬스에서의 집중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드필드의 사울은 창의적인 패스로 팀 공격을 이끌지만 전환 속도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루케바키오는 개인 기술로 돌파력을 보이지만 주변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수비진은 상대의 속공에 취약하며 바데와 구델의 조직력 부족이 문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로나는 홈에서 창의적인 공격 자원을 활용해 세비야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비야는 느린 전환 속도와 수비 조직력 문제로 인해 지로나의 빠른 전개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양팀 모두 주요 선수 부상으로 인해 경기의 균형이 의외로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번째 경기 분석. 바이에른 뮌헨 대 볼프스부르크. 바이에른 뮌헨 독일 현재 1부 1위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1 포메이션으로 리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케인은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며 사네와 무시알라가 이선에서 폭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견고한 중앙 수비는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데이비스의 활발한 측면 움직임은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은 상대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볼프스부르크 독일 현재 1부 7위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중원과 측면에서의 지원 부족이 문제입니다. 빈이 공격을 이끌고 있으나 중원의 창의성 부족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에서는 퀼리에라키스와 바브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메을레의 수비 복귀 지연은 측면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상위팀 상대로는 수비가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이에른 뮌헨은 홈에서 강력한 공격력과 수비 밸런스를 앞세워 볼프스부르크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빈을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문제와 뮌헨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10번째 경기 분석. 홀슈타인 대 호펜하임. 홀슈타인 킬 독일 현재 1부 17위입니다. 최근 아우크스부르크전 5-1 대승과 도르트문트전 4-2 승리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치노가 전방에서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하레스와 베르나르손의 빠른 역습이 공격의 주요 무기입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프라이부르크와 글라트바흐를 상대로 다수 실점하며 조직력 부재를 노출했습니다. 결장 이슈로 인해 중원과 수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펜하임 독일 현재 1부 16위입니다. 호펜하임은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최근 5경기에서 득점력과 수비에서 모두 불안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르반이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중원의 가이거와 그릴리치는 창의성 부족으로 공격 전환의 속도감이 떨어집니다. 차베스와 은소키의 수비 조합은 강팀 상대에서 반복적으로 실점을 허용하며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대규모 결장 이슈로 스쿼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홀슈타인 킬은 홈 이점을 살려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며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호펜하임은 전력 누수와 중원의 연결성 부족으로 인해 공격적으로 빛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약점과 부상 이슈로 인해 접전이 예상되며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며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 분석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